내신 같은 경우는 수시로 들어갔을 경우에 인하대 같은 경우는 1점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점대 초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합교과 했을 때. 반에서 대략 한 2명? 2명 정도. 그래서 부천 지역에서는 인하대를 수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위권 아이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인천대 같은 경우는 저희 데이터를 봤을 때는 한 2.6까지 들어간 사례는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이고요. 정시 수능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능으로 갔을 때는 뭐 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평균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잠깐 빼고 얘기를 한다면 국수탐으로 본다면 100분위로 봤을 때가 인천대가 한 70 후반에서 80점 중반, 80 중반. 등급으로 따지면 3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그 사이에.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천 정률사관학원 원장 곽정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대입지도 굉장히 오래 하셨죠? 이제 올해로 한 20년 차. 횟수로는 20년 됐네요. 네. 오래 하셨네요. 네. 부천하고 인천에서만 계속 하신 거죠? 뭐 강의를 할 땐 서울에서도 수업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메인은 그래도 인천 부천. 인천 부천에서 계속 하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대입지도 하면서 있으셨나요? 한 번이라도?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죠. 아이들도 처음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처음 있는 일이고. 역대급이죠? 역대급이죠. 학생들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고등부 전문학원이라서 애들 느끼는 게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학생들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학생들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원래 입시라는 게 긴장감 유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계속 중간중간에 맥이 끊겼었거든요. 계속 이제 좀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터지고 부천은 또 특히 많이 터졌었어요. 맞아요. 인천하고 부천.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맘 잡고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또 되는 것이 또 터지고 이제 집에서 또 이제 홈스쿨링 하면서 애들이 이제 공부하고 근데 아무래도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긴장도 자체가 형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공부는 분위기인데. 그럼요. 왜냐면 이거 제가 한번 최근에 저도 이제 설명회를 이제 들으러 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다 설명회가 다 온라인이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1시간 이상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저도 보면서 막 딴짓하고 이러는데 이거 애들 대단한 거예요, 진짜. 고3 분위기는 좀 어때요? 고3 분위기는 그나마 지금 저희 학원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종합반으로 정시 종합반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묶여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저희가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하니까 근데 정시 종합반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원 오는 시간 외에 따로 관리가 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구멍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고3 같은 경우에 올해 초부터 대입 준비를 집중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죠. 그래서 준비도 많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때요? 여기 학원생들 말고 주변 다른 학생들 전반적으로. 일단은 지금 올 초만 해도 정시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게 여러 언론의 그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작년에 학생부 종합이 문제 있다 뭐하다 언론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대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수시 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인식 변화도 있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올 초만 해도 작년이랑 너무 다른데? 그래서 너무 달라서 분위기 좋다. 분위기가 이제 뭔가 이제 과거에 좀 뭔가 입시 분위기가 나는데 했는데 확 이제 찬물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분위기가 다 흐트러진 거죠. 흐트러진 거죠. 요즘에는 고3 같은 경우에는 수시 준비 막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원서도 쓰고 막 이럴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죠. 정시 분위기는 거의 안 잡힐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요. 아마 지금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가능한 한 학생부 교과 종합으로 안전 지원을 하게끔 좀 많이 좀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근데 아이들도 거기에 좀 수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상태 와서 수능 준비하기도 참 그렇고 이제 왜냐면은 수능 준비라고 하는 건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분위기가 어디서도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3월 달부터 그게 좀 안 됐었죠. 올해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안타까운 세대예요. 3학년들.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그냥 나한테 맞는
수시를 그냥 낮게라도 쓰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려스럽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가는 분위기겠네요. 좀 안전하게 하향 지원이 조금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 얘기를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 일부에서는 네. 올해 수능이 조금 쉬워질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 원장님 뭐 수능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도 딱 확답을 내릴 수는 없긴 한데 분위기상 그러지 않을까? 네. 분위기상. 네. 원장님이 수능 지도만 거의 중심으로 많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수능 전문학원으로만 계속 진행을 해왔었으니까요.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감이 조금 더 촉이 많이 발달하셨을 것 같아서. 네. 일단 뭐 평가원 시험이 뭐 9월 평가원까지 봐야겠지만 평가원 시험지가 좀 심상치 않았었어요. 기존의 평가원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또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수능이 상대적으로 좀 쉬워질 수 있으니까 수능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그 외부의 영향을 좀 덜 받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준비한 애들은 이번 수능에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는 저희도 사실상 올해 되게 큰 위기이긴 하지만 입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달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기회가 또 평생 기회를만 봤을 때는 이런 기회가 평생 한 번 올까?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시기는 다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똑같이 영향을 받는 상황인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교육이 좀 더 발달한 지역이든 그렇지 않은 지역이든 다 똑같은 상황인 것이고, 네. 그다음에 재수생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오히려 재수생들이 재학생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재수생들도 이제 뭐 기숙사도 그렇고 이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졸업생들도 가끔씩 놀러 오거든요. 네. 근데 공부 너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하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수능도 어느 정도 쉬워진다라면 가정하에 쉬워진다라면 물리적인 내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긴장감만 유지시켜준다라면 남들보다 더 확실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이제 내가 하루에 5시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한다면 작년에도 내가 이 기간에 5시간씩 공부한다면 남들도 5시간씩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올해는 그 비율이 내가 5시간씩 공부를 한다 가정했을 때 그만큼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작년만큼 있을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능도 이제 한 3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한 2개월 반 남았죠. 네, 이 기간에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엄청 많죠. 사실상. 엄청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 수능은 네.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지 성적을 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건가요? 동의는 하는데요. 그게 이제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은 뭐 극초상위권이냐. 네. 극초상위권은 진짜 그 거의 다 맞기 위해서 한두 개밖에 안 틀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엄청난 공부량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근데 당장 제가 봤을 때는 3등급, 4등급, 5등급 때 정도? 3, 4, 5. 네. 그 친구들 때에는 남은 시간, 이 2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면은 충분히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그 등급 때거든요. 3, 4, 5등급 때가. 3, 4, 5등급 되면 중 정도 되는 등급 애들이네요. 중에서 중3 정도까지요. 네, 그 정도 예. 걔네들이 중하까지도 있겠네요. 네. 중하까지. 걔네들이 그러면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일단 수능은 2등급 언저리와 3등급 진입이 과목마다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도달하기 쉽습니다. 도달하기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게 뭐 수능적 센스네, 뭐 머리가 뛰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3등급 때 진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능 시험 자체가 거기까지는 진입이 편할 수 있게끔 충분히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게끔 시험지 구성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2등급 말에서 3등급까지는 네. 단기간에도 올릴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가능하죠. 물론 그 아이가 막 7등급이다 현재. 그러면 좀 그렇지만 기초가 안 돼 있는 안 돼 있으면 좀 그렇죠. 지금 시기에는. 네, 한 5등급 근데 기초가 한 4등급 정도 된다. 네. 또는 5등급도 괜찮아요. 5등급도 너무 낮은 5등급도 또 그 레인지가 넓으니까. 네. 근데 이제 4등급에 가까운 5등급 정도 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러니까 아주 어느 정도 기본은 좀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한다면 충분히 그 2달 남은 시점에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뭐 3등급 있는 친구가 2등급으로 올리는 건 한 2달 정도 내에서도 그것도 공부하는 그럼요. 가능한 예. 거죠.
이제 이게 또 2등급에서 1등급이 되느냐, 그건 또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그 걸리는 시간과 이런 부분들은 어마어마해지니까요. 근데 이제 그 2등급에 진입하는 것과 3등급에 진입하는 그 2등급 대회에서, 그러니까 2등급 후반부터 시작해서 3등급 때까지 그 진입은 충분히 수월하죠. 남은 기간 한 2달 반 정도 되는 기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능은 정량평가의 끝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평가입니다. 평가. 예. 평가, 지금 올해 고3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등급이 몇 등급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면 3월달 모의고사를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 4월달을 제대로 치른 것도 아니고, 6월달 같은 경우도 특히 부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코로나가 원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지고서 시험 보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실제로 6월 평가원 시험지도 작년이랑 다르게 시험지 난이도랑 이런 부분도 많이 달랐었고, 7월달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랑 많이 겹쳐있고 엉망이었었거든요. 이 자체가 시험이 꼬여가지고서.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한 번도 제대로 된 모의고사에 그 평가를 받아봤다는 느낌을 못 갖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잘 본 아이들도 이 내 등급이 맞나? 못 본 아이들은 이제 재수생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운전면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을 딱 보러 간다고 해서 개념서만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하죠? 개념서 공부한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많이 돌리잖아요. 시간 재고 풀어보기도 하고. 그런 평가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실전과 같은 똑같은 평가를, 그 경험치를 쌓게 해주는 것. 지금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정시는 위험하지 않냐. 그래, 하루에 한 번 보는 거니까. 그렇죠. 위험하죠, 당연히. 위험하니까 정말 많은 그 연습을 하고 가는 겁니다. 실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예. 실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된 부분, 좀 그 약한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어있는 개념도 채우는 거고요. 근데 수능이라는 게 특정한 한 과목을 성적을 쭉 올려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골고루 전체적으로 평균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달 조금 더 남은 시간에 한 과목 올리는 건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다 올리는 건 힘든 거 아닐까요? 엄청 힘든 부분이고요, 사실상. 근데 가능은 합니다. 학생 개별한테만 맡기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게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는 많은 학생들이 수능 준비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게,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하다 보면 2과목만 한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과목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잘 나오는 예. 그래서 그 밸런스에 맞게 공부를 시켜주는 것과, 두 번째는 절대 공부 시간 확보죠.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최대한 아이들 긴장감 유지를 한 상태에서 절대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게 해주는 것, 이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기간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기간이 넉 달 남았고 5달 남았는데 하루에 뭐 깔짝깔짝 공부하는 건 그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걸 치를 때도 그 마지막 그 일주일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수능도 가능한 겁니다. 예. 부천하고 인천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부천하고 인천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대학이 지역 대학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하대하고 인천대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가 수시로 갔을 때하고 정시로 갔을 때하고 입결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부천 쪽 아이들과 인천 쪽 아이들 성적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 같은 경우는 수시로 들어갔을 경우에, 인하대 같은 경우는 1점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점대 초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합교과 했을 때. 반에서 대략 한 2명? 2명 정도? 예. 그래서 부천 지역에서는 인하대를 수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위권 아이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인천대 같은 경우는 저희 데이터를 봤을 때는 한 2.6까지 들어간 사례는 있습니다. 예. 학생부 종합이고요. 예. 그 종합하고 교과하고도 좀 내신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게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예. 않고. 그럼 정시 수능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능으로 갔을 때는 뭐 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평균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어는 절대 평가니까 잠깐 빼고 얘기를 한다면, 국수탐으로 본다면은 100분위로 봤을 때가 인천대가 한 70 후반에서 80점 중반, 80 중반. 등급으로 따지면 3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그 사이에 들어가 있죠. 낮네요.
맞아요. 네, 이것도 거의 그 평균치이기 때문에 과마다 과마다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뭐 작년도 입결 보니까 인천대 같은 경우는 100분이니까 70 후반에 걸려 있는 과들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예, 기계공학과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계공학과. 네. 예. 인하대 같은 경우도 2등급 후반부터 시작해서 한 3등급 중반 정도까지. 그 평균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과목 평균 그 정도 나온다. 네네, 그렇죠. 네. 그 의외로 정시가 낮네요. 낮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과목 3등급 맞고 한 과목 2등급 맞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해볼 만한 일이죠. 네. 근데 이게 정시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2과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다 합쳐서 3등급대를 만들고 그걸 다 합쳐서 2등급 후반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또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과목 하나하나만 봤을 때 3등급 초반, 2등급 후반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닌데 네. 과목을 다 싸잡아서 다 그렇게 모든 과목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 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버무려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한 3등급, 4등급 초반대 나오는 친구가 지금부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시를 준비하면 인하대나 인천대를 갈 수 있다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사실 그게 전략이기도 하고요. 내신 수시로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정시로는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내신으로는 지금 뭐 3등급 대 애들이 뭐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렇죠. 그런데 정시로는 지금 올해는 특히나 더더욱더.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네. 올해 인천대랑 인하대 정시 입결은 작년 대비 어떨 것인가 봤을 때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분석하시죠? 인천대랑 인하대 쪽이 아무래도 인천과 부천 이쪽 지역의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천 부천 지역이 또 수시로 이제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지역인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빠진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처음에 정시에 했다가도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두려움이 커지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예, 자기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되기도 했고 이런 코로나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 준비하면서 하기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불안하고 힘들죠. 예, 쉽지 않을 거예요. 뭐 그래서 어디서 학교에서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도 뭐 과목별은 잡아주겠지만 전 과목을 잡아주진 않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입결은 인천대나 인하대가 조금 내려갈 수 있고 수능은 좀 쉬워질 가능성이 있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더블 효과를 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솔직히 뭐 작년이랑 대비해서 입결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 정유사관학원에서 정시종합반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죠. 예. 정시종합반이 어떤 반인가요? 일단은 저희 정유사관학원 하면은 사람들이 일반 저희 지역 내에서 떠올리는 거는 저기 되게 빡센 학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시종합반 그리고 적성종합반은 저희 학원 프로그램의 가장 빡센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 끝판왕이다. 종합반이 그러면 두 개인가요? 두 개입니다. 정시종합반하고 적성종합반이 있죠. 적성종합반 두 개를 운영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 일주일 단위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일단은 평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6시, 오전이래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일단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수업 및 자율학습이 이제 시작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0시 이후부터는 저희가 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에서 저희는 이제 그 극한의 자습실이라고 하는데, 극한의 자습실에서 이제 사감 관리 하에, 야간 자율학습이 진행이 되죠. 12시까지요. 그러면 10시까지는 수업과 자율학습을 하고, 네. 그 다음에 12시부터 12시까지는 또 자율학습. 네, 말 그대로 자율학습입니다. 원하는 친구들인데. 극한의 자습이라고 그렇죠.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저희 선생님이 처음에 이 원하는 친구들만 이제 하는 거니까 독서실에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몇 명 할까 했는데 진짜 다 합니다. 심지어 일부 친구들은 이거 시간 좀 늘려주면 안 되냐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주말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말에는 이제 9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9시부터. 네, 주말에는 이제 보통 이제 7시까지가 마무리를 저희가 짓습니다. 물론 7시 이후에 특강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특강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있고요. 오후 7시까지? 네, 오후 7시까지. 그러면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수업을 듣고 수업이랑 자율학습이 다 진행이 되고요. 거죠? 예. 7시부터는 자율입니다. 예. 일요일 날은 일요일도 똑같고요.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그렇게 진행된다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사실상 7시 이후에 특강 수업이 잡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10시에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등원하는 거예요? 네, 일주일 내내 등원합니다. 추석 때도 등원합니다. 추석 때도 등원하고? 추석 때는 더 빡세게. 추석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부터 예, 추석 때는 관리를 이제 밤 12시까지 관리를 하죠. 예. 그럼 이게 그 시스템으로 해서 수능 때까지? 그렇죠. 예. 목표는 뭐예요?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어떻게 만들려는 게 목표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상 약간 들떠있기도 합니다. 들떠있으시다. 뭐냐면은 이번에 한번 진짜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기록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입시 결과에 대해서. 어디서 그런 근거를 찾으세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은 올해 5시간을 공부하는 것과 작년 5시간 공부하는 건 다르다. 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올해 저희가 이 정시 종합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스터디 카페도 저희가 학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로 이제 학생들이 공부에 최대한 능동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이제 그런 것들과 저희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을 믿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최대한의 결과치를 이번에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사실상 뭘 보이고 싶었냐면요. 학생들한테 지금 학생들 대부분은 그동안 그랬었어요. 본인의 내신에 맞는 학교를 적당히 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본인이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본인의 어떤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정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마지막 그 2달 반 동안 본인이 꿈꾸고 희망하는 대학을 지원시키는 것.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능 과목을 전체를 관리해 주는 건가요? 일단은 수업 자체를 현강으로 진행하는 거는 국어, 영어, 수학이 현강으로 다 진행이 되고요. 탐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이들이 준비를 그동안 해왔던 게 너무 다를 거예요. 대부분 다 인강을 해요. 본인들이 그동안 들었던 인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탐구를 다 현강으로 진행하지는 않고요. 탐구는 저희가 탐구 매니저를 저희가 학원에 지금 있는데 그 탐구 매니저들이 그들의 탐구를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강 관리가. 정유사관학원 시스템의 관리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반적인 바스 안 바스 이런 정도가 아니죠. 저희가 말하는 관리는 1대1로 무조건 탐구 관리 들어가고 2번씩 들어가는데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가서 어디까지 봤는지, 그다음에 시간은 제대로 투자해서 봤는지, 그다음에 본대까지는 문제집이랑 과제는 잘 되어 있는지 체크가 되고, 그다음에 노트 필기는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확인이 되는 거죠. 2021학년도 대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추가적으로 할 거는 저는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정시랑 적성 제가 한마디씩 하고 싶은데 올해같이 정시를 가지고서 본인의 어떤 입시를 역전시킬 수 있는 해는 뭐 죽을 때까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긴장감 유지하고 끝까지 수능 전날까지 끝까지 가는 자가 저는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원도 마찬가지 그날까지 아이들이 수능을 보기 직전까지 끝까지 케어해주는 학원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성고사도 마찬가지로 절대적 공부 시간 확보. 이 절대적 공부 시간을 누가 많이 확보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실전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이 된다. 저희는 이제 올해가 적성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고의 기록을 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종합반은 개강이 언제인가요? 일단 지금 2차 대개강이 9월 28일 날. 2차 개강이 파이널? 네, 맞습니다. 파이널 정성 종합반, 파이널 정시 종합반이 9월 28일 날 개강이 됩니다. 네. 좋은 성과 거두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좋은 성과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또 인터뷰하는 그날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